허성환 원장님,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이 분야에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4, 5년 동안 이 분야를 제대로 포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거를 한 4, 5년 전에 워싱턴에서 US 포럼이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게 그 책자에 영문으로 돼 있고 그게 시베리아 연구에 발표가 된 건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최근 거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관심은 그 질병하고 유전자하고 관계가 한국인에서 어떤지 그게 사실 궁금해가지고 시작한 게 한 80년대 시작된 건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의 유전자 변화하고 이 차이하고 비슷한 것이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게 비슷한 건지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유럽 사람하고는 왜 다른지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질병을 이해하는 그 배경에는 소위 유전 제네틱 뭐 의학에서는 그냥 유전학이라고 그럽니다. 병이 왜 무슨 유전자 때문에 병이 생기느냐 그런 걸 따지는데 그게 정상을 알아야지 비정상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유전 인류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 중에서 오늘은 주로 한국인이 어떠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제 생각을 많이 좀 가미가 되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허성원 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하고 거의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좋건 말건 내려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소위 유전자 인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위 편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종류로 나눈다. 그런 거 굉장히 소위 내가 뭐 인종차별을 하는 거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소위 ethics declaration입니다. 윤리학적으로 전혀 그런 뜻이 누구를 구별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다르다. 이거 잘못하면은 너희 종족 차별하는 거냐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다르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데 말과 문화가 좀 다릅니다. 유전자들은 거의 똑같아요. 북아시아인들하고 일본 이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아 사람들하고 미국 인디안하고 상당히 가깝고요. 유라시안들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소반 이야기 그다음에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원주민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아주 초기 마이그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많이 다르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데니소반 유전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 유전자 밀도가 많이 높고요. 오스트랄리안 어버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호모 에렉투스니 플로렌시스니 뭐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호모라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같으냐 다르냐 이 사람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선조냐 아니냐 이제 좀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한동안 시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중에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얘기를 해온 얘기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호모 이렉투스는 그 구석기 문화를 만든 주력은 그 호모 이렉투스 또는 그 전 단계 서인류 호모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종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중석기 문화는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멸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럽에만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 오늘 이슈는 그 구석기 문화에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아프리카 기원설에 한국인이 생긴 거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김명목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초기에 나오긴 했는데 얘기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신인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습은 뼈, 골격 이런 것들은 건데 문화적으로는 원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려는 뜻 없다는 거 다시 얘기 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오고 중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마이그란트들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석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현생 인류가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쭉 나와서 신석기 또는 후기 구석기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학 좀 하나가 더 빠졌네. 유전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소위 이 수정란이 생기고 이 하나의 세포가 지금 수십 조의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DNA를 뽑아내면은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DNA하고 그다음에 X 유전자하고 Y 유전자가 있는데 Y 염색체가 있으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Y 염색체를 쭉 추적을 하면은 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에서 딸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전해진 미토콘드리아 DNA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쭉 조사를 해보면은 목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가 어떠냐, 엄마가 할머니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알란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뽑아가지고 쭉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DNA의 변이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각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흑인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흑인들, 백인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사람, 아시안들 이런 사람들 쭉 해가지고 이 패턴을 봤더니 세계 전체에서 온 여자들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리고 원숭이, 침팬지 이런 계통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쪽하고는 상당히 먼데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145명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16만 년 전에 어떤 하나의 조상에서 내려온 엄마에서 내려온 사람이 전 세계 엄마의 부모가 엄마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있다. 그리고 그게 한 16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4만 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계속 그 기술이 발전되고 하고 지금은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계속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누가 어떻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제한하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가령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지구상에 어디에서 뭐 마을을 만들고 있는 게 물론 그 검사가 안 됐을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패턴이 L 그룹이 있고 L 그룹 중에서 L3가 중에서 후손이 나오고 해가지고 세계 전체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는 거는 최근에 이거는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지가 가지가 친 것들이 저 아래쪽에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 뭐 무슨 그룹을 합쳐가지고 마크로 하프로 그룹 뭐 M이니 N이니 뭐 R이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름을 각각 붙이고 그래서 자세한 그 기록들이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나와 있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림을 위키피디아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그 L에서 L이 제일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가진 유전형을 그룹을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L1부터 시작해서 한 8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한 L3라는 그룹 중에서 일부가 나와가지고 RN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N에 또 다시 가지가 쳐가지고 이렇게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크게 유럽에 있는 그룹하고 이거는 R의 브랜치들이고 이쪽에 있는 동아시아나 있는 데는 N하고 M의 하플로 그룹에 그 마크로 하플로 그룹에 속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런 식의 분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그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한 16만 년 전, 15만 이렇게 이 시기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9만 년, 10만 년 전쯤에 이쪽에서 퍼져나가면서 약 한 5만 년, 3만 년 전에 유럽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어떤 L 그룹의 전부 후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엄마에 관해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그럼 어떠냐? 남자는 아담이라고 지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은 Y 염색체의 개통 발생도 엄청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하고 Y는 법의학계에서 친자 감정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 연구하는데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얘가 동남아시아 D나 E나 E, C 그룹의 Y 염색체 유전형이 가령 혈액에서 걸리면은 가령 미국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아마도 동남아시아 계통의 부모일 거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아담이 Y 유전형이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분지가 되어가지고 이 CDEF 그룹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서 한 그룹은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지금은 그냥 이걸 나온 Y 염색체 유전형을 쭉 그룹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가 있고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D도 있고 E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O가 있고 뭐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때 이 그룹이 아프리카 밖으로 나오고 아프리카를 밖으로 나온 그룹들이 다시 쭉 나누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이 그룹들이 R이니 Q니 N이 O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뒤늦게 이렇게 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일부 동남아시아로 흘러갔던 사람들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루트로 한참 시간을 걸려가지고 살고 아주 분지가 돼서 흘러나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타 그 바이칼 주변에 앙가라 강이 흘러가고 말타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스트 우심이 있고 뭐 여기에 그 유명한 데니소바 동굴이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이 소년이 말타 소년은 R 그룹에 속하고요. 우스트 이심에 있는 애는 이 그룹에 속하고 한국은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전자가 나오는 말타 소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벌써 몇만 년 전, 4만 년 전인가요? 3만 년 전 이럴 때 우스트 이심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이 한 3만 년 전에 저기 와서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프리카의 밖으로 나와서 동남아시아로 온 그룹하고 다른 길을 갔던 애들이 시베리아 쪽에 와서 분화를 해서 나오고 특히 이게 Q는 미국 아메리카 인디안의 아주 대표적인 유전형이고 R은 시베리아하고 이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전체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인구마다 Y 유전자의 유전형의 일배체형이니 뭐 아무튼 형이 다양하다고 그러는데 주로 C, D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특히 C는 이쪽에 시베리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동해 왔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가서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쪽에 인도네시아나 오스트랄리아 여기도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에는 O형이 여기 지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D형이 여기 일본에 D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있고요. 근데 D 중에 일부분은 이쪽에 동남아시아, 티벳 이쪽에 또 D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북쪽으로 해서 내려온 O 그룹의 소위 이 뒷그룹들이죠. PQR 뭐 이런 그룹에 이 그룹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는 오래 전에 있었던 C하고 D 그룹들을 소위 중국이나 제일 중앙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C, D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올라왔던 옛날 사람들이 전부 양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중앙 부위에서 전부 흘러나간 걸로 이렇게 이건 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패턴이 이해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그다음에 Y 유전체 말고 다른 상염색체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염색체 DNA 일반적인 유전자가 한 2만 개가 있다든지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변형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유전자 DNA 염기 서열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있고 지금도 계속 소위 질병을 하기 위해서 가령 100만 명의 유전자를 전체 세계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한다. 뭐 이런 아주 소위 거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건 아주 초기 데이터입니다. 초기 데이터인데 세상 사람들의 염색체를 유전형을 쭉 해가지고 각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 K20 그리고 K5인가요? K11 그러니까 K라는 거는 11가지로 나눠라. 비슷한 것끼리 그냥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가장 흔한 게 뭐냐 하고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생각, 인공지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분류를 시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비교적 패턴들이 그 중앙아시아, 중동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고 그 남아시아도 또 비슷비슷한 그런 패턴이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가령 이 사우스 아시아라는 건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다음 이런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뭔가요? 무슨 종족 이름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 종족 이름은 다르지만 다 그 유전자 패턴이 5개로 나누면은 다 비슷합니다. 동아시아에도 한족 그다음에 투족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몽골 사람들하고 유전자가 5수로 하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걸 갖다가 한 2배쯤 더 자세하게 하라 그래서 K11로 나눠도 동아시아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K20으로 더 자세히 나눠봐라. 그러면은 아시아 사람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일본 사람들은 노란 게 거의 한 70%고 여기 한 30% 되고요. 중국 한족이라 한족 그러면은 주로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는 데마다 조금 다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 캄보디아니, 라후니, 다족이니 이런 사람들은 이쪽 빨간 주황색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래서 제가 이건 남쪽 그룹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전자들의 패턴이고 일본 사람들은 남쪽 부분이 한 30% 이쪽에 북쪽에 해전족이니 오로케니니 이런 사람들이 가진 유전자들이 거의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한 70%될 거다.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나누면은 더 자세하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후쿠오카인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조몽인하고 야요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는데 얼굴들이 다릅니다. 하나는 남방형이고 하나는 북방형이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DNA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이누고요. 일본 사람들인데 아이누 사람들은 이런 유전자들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조몽인들의 유전자를 해보면은 지금 아이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순수한 아이누 유전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몽인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후손이 아이누하고 같은 사람들이고 아마도 거의 초기에 왔을 거다. 그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파란 것들 후에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그룹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는 이중 구조론 그러다가 유전자 분석을 계속 해보면은 특히 이런 아이누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 DNA 얘기인데 산둥반도, 한국, 일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개 미토콘드리아 유전형 분포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대개 질병 통계나 이런 거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N9A 이런 것들은 질병에 당뇨병이 잘 안 걸리는 그룹이에요. M7은 잘 걸리고 D는 어떻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D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잘 비만해지고 그런 특성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전자 저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저 유전자 패턴으로 이렇게 쭉 따져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오리지네이트 그 기원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온 그룹이 있고 북쪽으로 간 그룹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림은 근데 그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현종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현종 선생님의 친구인 그 테드 꾀베리 그 오래전에 발표한 걸 갖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패턴이 생겼느냐? 왜 아까 고고학적인 얘기하신 그 내용들이 왜 이런 패턴이 생겼느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건데 소위 여기에서 나온 거는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들이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근처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모던 휴먼이 소위 후기 구석기죠. 이게 이 제목이 Missing Years for Modern Human인데 여기서는 이 소위 후기구석기 문학에 맞나요? 후기 구석기가 나타나는 것은 분포는 이런 지역의 분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아나토미칼리 모던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약 한 16만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아프리카에서 떠난 게 한 9만 년이나 뭐 이런 시기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고 세계 전체가 소위 아나토미칼리 모던 휴먼이 남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던 유럽에서는 중기구석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구석기 문화가 있고 근데 갑자기 몇만 년 전에 후기 구석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타나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코스탄키니 뭐 이런 데를 쭉 보시면은 거기 가서 소련 분들이 논문을 내놓은 거 보면은 어디서 왔느냐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2013년에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이런 제목의 Ice Age Art, Arrival of the Modern Mind 그렇게 제목의 소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아주 훌륭한 소위 무슨 조각품들이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빙하기 동안 전에 유럽에 또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느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여기서 소위 아프리카에서 나온 모던 휴먼의 엄마하고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혼혈이 된 거예요. 아까 지금 명무 선생님 말씀하신 딸이 나오고 딸이 세계에서 다시 후손들을 만들면서 이 문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북위 40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있었던 거는 여기에 쭉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나토미칼리 모든 휴먼들이 있는데 문화는 여기서 러시아 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2의 인류는 시베리아에서 시작했다는데 얼마 전에 올해 5월달인가요? 이 사이언스에 네안데르탈 모던 휴먼 베이비즈 4만 7천 년 전에 후손을 딱 한 번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연기서열 분석을 계속 해봐도 다른 변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이 소위
지금 후기 구석기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맞아 들어갑니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 약 한 유럽에서 신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4만 5천 년 전쯤이고, 그 다음에 4만 5천 년에서 한 7천 년 전 유라시아인 그 51명의 기놈 전체를 분석한 바 이 기간 동안 네안데르탈 DNA 유전자 비율이 약 한 3%, 6%에서 그 다음에 서서히 희석이 돼서 약 한 22%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현대인의 네안데르탈인 변종에 대한 자연 선택과 일치한다. 이 소위 진화라는 말을 안 쓰고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현대인이 현재 유럽인의 유전적 구성에 그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약 3만 7천 년 전에부터 약 1만 4천 년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현 유럽인 조상의 일부가 된 단일 장시자 집단의 후손이다. 지금 이건 번역한 거는 지금 네이처에 나온 그 소위 겸하이 푸하고 이 사람들 데이비드 라이시니스 그 스반테 파본이 아주 세계적인 고고 엔션트 DNA 아주 대가들입니다. 이 스반테 파본은 작년에 이 업적으로 노벨상 받았었죠. 그리고 그 북서 유럽에서 3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창시자 집단의 초기 분파로 이후 광범위한 지방으로 이동했으며 마지막 빙하기가 한창이던 19,000년 전 남서 유럽에서 관찰됩니다. 이 소위 조그마한 그 소위 니시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14,000년 이후 일어난 대대적인 온난화 기간 동안 지금의 근동인과 가까운 유전적 요소가 그쪽에 요입이 되면서 온 유럽에 널리 퍼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완전히 시베리아에서 이 소위 네안데르탈인과 혼연이 돼서 후기 구석기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소위 레반트 지역인가 뭐 아무튼 그쪽에 있었던 그 근동인의 유전자하고 믹스가 되면서 혼혈이 되면서 유럽의 지금 현재 유전자 패턴이 형성이 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시아인들은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유전형을 보면 이렇게 올라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추이가 있었던 그런 건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게 15,000년 처음쯤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홍상 그 중에서도 문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집단 문화가 나오는 거는 홍산 문화가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하는 거는 옛날 바이칼 포럼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쭉 다니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북위 40도 아니라 그 위에 몽골 고원 위쪽으로 보면은 신한영 최채학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은 그쪽이 위도가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다는 거는 몽골하고 내몽골하고 사이에 거기가 제일 위도가 높은 겁니다. 거기서 비가 내리면은 한쪽은 황하로 들어가고 한쪽은 저쪽 위로 해서 몽골로 해서 바이칼호로 들어갑니다. 세렝게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가장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북쪽에 아까 얘기한 말타나 이 말타 지역이라는 게 바이칼호에서 내려가는 예니세이강 앙가라강 브랜치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비교적 좋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만일에 그 이 아시아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주로 있었던 부위가 바이칼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별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이건 빼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라이시라고 지금 아까 큰 논문에 네이처 논문에 리더사로 나와 있는 분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Who we are, how we got here. 그래가지고 아시아, 차이나 쪽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이 고스트 포퓰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옐로우 리버 여기에 인류들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티벳을 만들고 양자감 집단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실 이 문화는 홍산 문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 북부의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북쪽에서 내려온 거고 그 전에 저절로 아무것도 없던 소위 빙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빙하기 이후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베리아의 후기구석기 문화를 만든 그 집단이 거기서 동아시아로 못 내려오고 바이칼 근처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북쪽에 길이 빙하기가 뚫리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한국인 유전자 패턴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의 O형 유전자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복잡한 그렇게 임팩트 팩터가 크지 않은 잡지에 나온 그런 논문들인데 한국 사람들의 유전형 중에서 일부분은 특히 이런 O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O형 유전자 중에서도 다른 논문에 보면은 O2B 하고요. O2B 이 그룹이 한국에 기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삼국 시대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O2B 유전자의 아시아 전체 패턴을 보면은요, 이 요하 지역하고 여기 한반도하고 두 군데 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유전형이 없는 게 아니고 이 O2B라는 게 그렇게 많은 집단은 아닙니다.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고조선을 했던 분 중에 일부분이 리딩 지배적인 가지고 있던 O2B 유전형을 가진 사람이 지배적인 집단이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원삼국을 만든 주류 세력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저 해석이고 내용의 데이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복잡한 그런 데이터들이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얘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한국하고 얘기의 핵심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거는 세종대왕이 이야기하신 대로 당연하고요. 이게 워낙에 몽골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도 그렇고
저 티베트 사람도 그렇고 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글자를 다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글도 그렇고 뭐 계란 말도 그렇고 원나라 말도 그 글 갖다가 전부 만드는데 한글이 참 최고로 좋은 그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글을 만든 이유는 그 말이 전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들어가서 동화가 돼가지고 한인들이 된 사람들은 그냥 중국말 그 중국 글자를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글을 써가지고 우리 생각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할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사실 어, 그 얘기 앞에 좀 들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신인류가 그 소위 애나토미컬하게 해부학적으로는 이 현대인입니다. 신인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원시적이었어요. 문화를 거의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안 따라서 동아시아로 왔고 그 다음에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아마 알타이 산맥에 있는 데니소원과 동굴로 들어가서 네안데르탈과 혼혈이 되어서 제2의 신인류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그 후기 구석기, 신석기 문화를 형성을 하고 이 중에 빙하기 동안에는 이쪽으로 넘어오질 못하고 아마 시베리아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말타 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다가 내려와서 문화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 물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저 보면은 웅녀하고 저이 위에 소위 만나가지고 그 후손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일부분이 들어와서 그 한국인의 주 한국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문화를 중국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서 만들어왔고 일부는 일본 열도로 들어가서 주류 세력이 됐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언어는 트란스 유라시안이라는 말을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란스 유라시아라는 말을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이 한글이 그 트란스 유라시안을 만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언어고 최고의 그 캐릭터고 이걸 이용을 해서 트란스 유라시안을 제대로 다시 스타디를 연구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새로운 지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현종 선생님 과거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신호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많이 만났고요. 이분들 협조가 없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이길조 선생님도 그렇고 정재성 소장도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 안병근 고등학교 친구인데 여러 가지 여비나 이런 것들을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